이란 전쟁 합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시 비트코인의 단기 반등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주말까지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라고까지 말이 나오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는 좀 지겹죠. 화해랑 협상 임박이라고 말하고 나서 폐쇄를 돌변한 게 벌써 38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에 우리가 전부 믿고 바로 추경롱을 들어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뉴스가 반영되면서 어제 유가 차트 또한 마이너스 8%의 급락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마치 리스크 해소로 인한 추세 전환을 만들어내는 듯 차트가 형성되고 있지만요. 이와 다르게 데이터들을 실제로 확인해보면 사실 충격적인 흐름이 하나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관들 그리고 큰 손들이 거래할 때 사용하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를 보겠습니다. 0을 기준으로 매수 우위냐 매도 우위냐를 볼 수 있는 지표인데 오늘 10시를 기준으로 매도세가 순간적으로 늘어난 모습이 체크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잘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특이한 점으로 볼 수 있는 건 매도세가 짙어진 순간부터 다시 가격은 올라갔다라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건 기관들이 현물이 아니라 선물로서 가격을 끌어올렸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선물로 인한 상승이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현물로 만들어낸 단단한 상승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반드시 유의하면서 선물장의 특성인 유동성 사냥 장세에 대응해야 되는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맞는 대응 방법들 그리고 가격별 시나리오들 영상에 전부 준비해 왔으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이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투자 멘토 정우진입니다. 현재 오후 1시 42분 지나고 있고요. 우선 현재 벌어진 시점에 맞게 선물장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선물장은 우리가 부를 때 유동성 사냥 장세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선물장에서 어떤 특성들이 나타나냐 지난 시장에서 예시를 가지고 와봤어요. 자, 요 구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 지수가 음수로 강하게 표현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 3월 19일부터의 차트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3월 19일이면 요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선물장으로 인해서 선물로 가격을 끌어올린 시장 상황이 됐었던 거고 보시면 유동성 사냥이라고 하는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마치 밑으로 급락하는 것처럼 만들어내지만 전 저점에 걸려있는 유동성만큼만 수입하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뛰어버린다는 거죠. 자,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기 고점 부근에서 나왔던 흐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전 저점의 유동성만큼 수입하고 다시 상승 시도했던 그런 패턴도 체크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개미들이 보고 있는 저점 구간 혹은 고점 구간만큼들만 찍어주고 반대 방향으로 내리꽂는 현상을 유동성 사냥 장세라고 합니다. 그런 구간이 다시 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현물로 인한 상승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게 선물은 청산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들은 주요 저점들 고점들 부근을 찍고 반대로 강하게 꺾어버리기 때문에 추세에 올라타는 매매가 아니라 해당 구간들까지 찍어줬을 때 눌롱을 보거나 오름숏을 보는 게 더 좋은 전략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숏 포지션 또한 이 고점 구간에 걸어놨던 물량이었습니다. 자, 이 구간에 진입했던 숏 포지션 물량가 전 수평 매물대와 고점 부근에서 저항이 나올 것으로 판단 779 부근 숏잡 했고요. 지지 받을 수 있는 주요 저점 구간들에서 1, 2차 익절하고 나머지 물량 아직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도 같이 확인하면서 매매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부근의 하락 이유가 블랙록의 ETF 매도로 인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도 당시에 체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진입 근거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터디룸에 전부 업로드 드리면서 실제 진입가까지 잡아볼 수 있었던 거고요. 나머지 물량들 과감하게 보유하는 쪽으로 생각했는데 다행히 그 전략이 먹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랑 같이 여기서 포지션 진입하신 분들은요 실시간 대응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바뀌는 구조들 잘 체크하면서 매매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런 배경 지식들을 가지고 다시 현재 차트를 봤을 때 단기 차트로 보겠습니다. 자, 1시간봉입니다. 의미 있는 고점과 저점 부분들을 미리 그어보자라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여기 64K에서 맞았던 저항 구간 여기를 우선 잡아볼 수 있겠고 그 위쪽으로는 뭐가 있냐면 다시 한번 추세 반등에 실패했던 전 고점 구간 67K 부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존에 지켜줬었던 60.7K 부근 여기는 지지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59K 구간 이 정도는 다들 그어놓고 쓰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전략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정도까지 찍어줬을 때 다시 반대 방향으로 꺾는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겠고 670 찍었을 때 눌롱 그리고 마찬가지로 59K 눌롱 그리고 64, 67 오름숏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모두가 알고 있는 이런 전략 하나만으로는 실제 매매를 들어가기엔 조금 불안하고요. 실제 개미들의 유동성이 어디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자, 현재 개미들의 청산가가 어디에 가장 크게 걸려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청산 맵을 한번 볼 건데요. 이미 63K 부근에 있었던 숏 포지션의 청산가는 새벽에 나온 반등으로 전부 죽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다음 매물대가 걸려 있는 구간 64K 부근, 그리고 하단에는 60K 부근의 청산가가 가장 크게 걸려 있는 모습 체크할 수 있죠. 이 두 군데는 터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 선물장이고 유동성 사냥 장세기 때문에 이 구간들을 찍어주는 것만으로도 세력들 입장에서는 보너스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럼 여기 두 군데 64K와 62K를 터치한다는 가정하에 다시 시나리오를 세워보는 거죠. 자, 차트를 이미 60K 딛고 올린 상황에서 굳이 여기서 다시 하단을 찍고 위로 튈까? 아니면 가까이에 있는 64K를 찍고 밑으로 뺄까? 라고 생각하면 저는 후자의 경우가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64.2K 부근 오름숏을 보라는 얘기로 들리실 텐데 맞아요. 근데 바닥에서 이렇게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숏잡을 하냐, 이거 올라가면 그대로 청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요. 다음 저항 구간 요 67K까지는 찍으러 가기 힘들다고 봅니다. 당분간은. 자, 띄우기 힘든 이유는 뭘까요? 6월 17일에 예정된 FOMC 때문이죠. 기관들 입장에서 굳이 거시경제 이슈가 아직 반영이 되지도 않았고 예측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차트를 급격하게 67K 부분까지 띄울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코인베이스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 현물에서 선물로 포지션 스위칭까지 저는 일어난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7K라는 가격대를 4시간 봉상 기술적인 차트 관점에서 보면 기존 하락세가 나오던 와중 반등이 만들어졌던 구간이었어요. 근데 이 반등을 눌러주는, 반등을 장악하면서까지 내리는 패턴이 발생을 할 때 이 구간은 굉장히 핵심적인 저항 구간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그 예시를 우린 지난 시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구간을 볼게요. 1월 30일 차트입니다. 4시간 봉상 하락세가 깊어지던 와중 반등세 만들어졌었고 그 반등세마저 강하게 눌러버리는 패턴이 발생했어요. 자, 그래서 이 양봉 캔들만큼을 세력들의 매도세가 걸려있는 구간 오더블럭이라고 부르는데 용어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 구간들에서 어떤 반응들이 나오는지를 지금 보시면요. 기존의 82K의 저항 구간으로 활용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에서 저항이 크게 막히면서 고점이 내려가고 다시 밑으로 빠지는 차트의 패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구간은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시간 봉상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졌었다라는 거죠. 여기 구간을 단기로 찍어주기는 힘들다, 찍어도 빠질 것이다 라고 저는 비중을 좀 더 보고 있고, 64K 부분에서 1차 오름숏, 그리고 위로 만약에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해도 이 상단에 걸려있는 658, 675 구간의 저항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 2차 진입, 그리고 하단 초록색 선들에서 매도하는 식으로 전략을 구성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64.2K, 자, 지금 63.7K 여기 구간에 거의 다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아직까지 손이 안 나가는 분들 계시겠죠. 이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확신을 가지고 매매하기 위해선 차트의 패턴들과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상 근거들, 그리고 현재 시장에 대한 분석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체크하면서 매매하셔야겠고, 반드시 기준을 세워놓고 기준대로 매매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여기 방에서는요 보통 차트 분석 자료와 지금 자리에 대한 진입 근거들, 그리고 아직 들어가시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타점과 익절가까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올라오시는 거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매매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 방 입장 방법 같은 경우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링크 누르시면 체크 항목들이 여러 가지 보이실 텐데 여기 실시간 관점 스터디방 입장 신청 클릭하시고 실제 연락받을 수 있는 번호 남기시고 제출하시면 바로 초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컴퓨터로 볼 때 화면이고요.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링크 누른 순간 문자 메시지 페이지로 이동해서 저한테 바로 신청이 가능하게 될 텐데 따로 작성할 필요 없이 바로 전송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방 초대해드리고 브리핑들 전부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다만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스터디룸까지 매일매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입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고래들의 무빙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 CVD 지표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기를 좀 정확하게 뜯어보면 제가 지금 활성화해 놓은 지표가 이 보라색 고래들과 그리고 흰색 개미들의 지표만 활성화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 거래소입니다. 자, 완전 정확하게 뜯어보면 6월 11일 오후 9시 15분에 나온 하락으로 인해서 이 현물의 물량은 털고 나간 모습이 체크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선물로서 이 물량들을 받아내면서 상승까지 만들어냈던 모습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지금부터 단단하게 상승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이었다라고 하면 굳이 이런 선물로서의 스위칭이 필요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100% 저의 의견이고요. 차트에 100%는 없겠습니다만 이 구간의 상승이 최소한 찝찝한 상승이라고 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총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상 선물 매도세가 우위임에도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선물 기반의 단단한 상승이 아니라 선물 포지션을 이용한 일시적 가격 끌어올리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선물로 주도하는 장세는 유동성을 사냥하는 그런 장세가 이어지게 되는데, 개미들이 스탑로스를 걸어두고 주요 저점, 고점을 터뜨리고 반대 방향으로 꺾는 선물 특유의 유동성 사냥 장세가 이어집니다. 따라서 여구간에서 추격 매매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고요. 이 구간에서 그러면 한 번에 올라주면 어떡하냐, 좀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6월 17일에 있는 FOMC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큰 손들이 무리하게 가격을 띄울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현재의 상승은 현물에서 선물로 포지션을 스위칭하는 과정으로 해석됩니다. 단기적으로 642부근 그리고 상단의 675 부분, 여기는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게 될 걸 기대할 수 있고, 현재 이미 차트를 들어 올린 상황에서 이 642에 있는 유동성까지는 먹고 다시 하단을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봤던 CVD 지표, 현물 고래의 지표는 꺾었으나 선물 지표가 반등하는 스위칭이 일어났었다. 이는 상승의 지속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찝찝한 상승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후경롱 절대 금지입니다. 시세가 나올 주요 변곡점에 오히려 타점을 걸어두는 전략이 저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첫 번째는 642 부근의 돌파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발생하는 이슈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고래들의 현재 위치들, 지표들 즉각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그리고 스터디룸 계속 체크하면서 리스크를 피할 땐 피하고 기회를 확실하게 잡아야 될 땐 잡아봅시다. 자, 오늘 분석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파이팅 한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멘토 정우준이었습니다.